네, 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2025년 한 기업이 AI라는 정말 거대한 꿈을 향해 날아오르려다 주가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현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볼 종목,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 비트팜스입니다. 과연 이 격동의 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81%. 이게 2025년 한 해 동안의 비트팜스 주가 수익률입니다. 와, 그러니까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 1,900만 원만 남았다는 뜻이죠. 연초만 해도 AI로 전환한다는 그 기대감으로 정말 가득 찼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때는 AI 시대의 숨은 보석이 될 거다 이런 기대까지 모았던 게 비트팜스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는 81%나 폭락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5년 비트팜스의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피벗, 즉 사업 전환입니다. 원래 하던 비트코인 채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회사의 모든 미래를 AI라는 새로운 대륙에 걸기로 한 거죠. 이게 그냥 사업 좀 다각화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건 엄청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의 비트팜스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막 널뛰기를 하는 변동성이 아주 높은 채굴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AI랑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거였죠. 왜냐고요? 당연히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는 거의 무한에 가깝고요. 한번 고객을 잡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심한 광산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는 어떻게 꿰어졌을까요? 2025년 상반기 비트팜스는 AI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야심찬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이때만 해도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 시작은 바로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인수의 핵심은 그냥 회사를 산 게 아니에요. 바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발전소 2개, 총 165메가와트의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수는 AI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에너지 공급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은 전문성이겠죠? 비트팜스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T5 데이터 센터랑 손을 잡습니다. 이 T5의 고객 명단 한번 보세요.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와, 소리가 나오죠? 이런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 비트팜스의 AI 전환 계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짜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당시 CEO였던 벤 개거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에너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냥 전기를 확보하겠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AI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위한 핵심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 이런 원대한 비전의 핵심을 딱 담고 있는 말이죠. 하지만 장밋빛 미래에는 언제나 값비싼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2025년 3분기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은 비트팜스의 이 야심찬 계획에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성장을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5억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비트팜스가 AI 전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만큼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원래 목표는 3억 달러였는데 수요가 몰리면서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죠. 물론 회사의 현금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시장에서는 이 막대한 자금 조달이 결국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거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트팜스가 워싱턴주에 있는 기존 채굴장을 최첨단 엔비디아 GPU를 위한 AI 시설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AI 전환을 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잖아요? 당연히 호재여야 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폭락해버립니다. 시장은 이걸 채굴 사업에서 탈출하는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회사가 기존의 돈줄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걸 두려워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좋고 주당 순손실은 더 커졌죠. 워싱턴 사이트 전환에만 1억 2,800만 달러를 쏟아붓는 등 이 AI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실적의 발목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트팜스의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 커뮤니티는 딱 둘로 쪼개졌습니다.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는 벤 CEO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맨스 쿠킹면서 장기 비전을 믿고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선 소통에 너무 부족하다, 주가 관리 진짜 안 한다 이러면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분통을 터뜨리는 투자자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분기, 4분기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바닥을 향해 가는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안개 속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그 첫 번째 긍정적 신호가 바로 캐나다의 대표주가 지수인 S&P TSX 종합지수에 편입된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지수에 들어갔네? 이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ETF나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비트팜스 주식을 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의 메이저리그가 비트팜스의 장기적인 가치와 AI 전환 전략이 유효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이 기간 동안 비트팜스 주식을 새로 사들인 기관이 112곳, 반면에 주식을 판 기관은 47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질 때 큰 손들은 오히려 조용히 주식을 쓸어 담고 있었던 거죠. 그 큰 손들의 면면은 더 놀랍습니다. 제인스트리트, 시타델, 포인트 72, 시장에서 가장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그 투자자들이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으로 샀을까요? 기관들은 개인보다 훨씬 긴 호흡으로 보잖아요. 그들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실적 부진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자체 발전소 같은 핵심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에 주목한 겁니다. 즉,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이 가격이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 훨씬 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말 비트팜스 투자자들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아니, 왜 기관들은 사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거지?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더 있나? 아니면 이건 정말 바닥에서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건가? 정말 헷갈리는 거죠. 자, 이제 2025년의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상반된 신호들을 종합해 볼 때 비트팜스는 과연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함정일까요? 이 슬라이드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 케이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의 잠재력, 자체 발전소라는 정말 귀한 에너지 자산, 그리고 똑똑한 기관들의 지지를 근거로 듭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연매출 27억 달러도 가능하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죠.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베어 케이스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따르는 실행 리스크, 계속 돈을 빌리면서 생기는 주주가치 희석, 그리고 아직 데이터 센터 고각 계약을 하나도 못 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팜스는 과연 이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잘 거쳐서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남게 될까요? 2025년은 투자자들에게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팜스의 이 대전환은 성공만 한다면 정말 전설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되겠지만 그 과정은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투자자들은 이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따르는 리스크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오늘 비트팜스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더 많은 종목들의 이런 심층 분석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를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